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일 거제시 장목면 대계항에서 채취한 해수를 검사한 결과 콜레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콜레라균이 국내 콜레라 환자에게서 검출된 유전자와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지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콜레라균이 검출된 지역은 두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인근 어항 안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 데다 거센 사퇴 압력으로 도지사직 수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초부터 차기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며 내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 참여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래만 보고 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실형 선고로 항소와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지 않을 경우 홍 지사는 비리 정치인으로 새누리당 대선 잠룡 후보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또 새누리당 당원권 정지 조치가 계속 유효하면서 대선 경선 참여 자체도 가로막혔습니다. 여기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사퇴 압력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지사가 또 무슨 낯으로 공무원을 대하겠습니까? 즉시 도지사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차기 도지사 후보까지 거론되는 등 경남 도정 장악력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년부터 새누리당 대선 경선 참여를 시사했던 홍준표 도지사의 대권 계획에는 빨간불이 켜졌고 경남 도지사직 유지마저 힘겹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사천시 의회의 의장 선거 파행이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 번의 임시회가 파행으로 끝나고 추경안 심사 등 현안 처리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시민들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시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민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게 원구성을 하지 못하는 사천시 의원들을 규탄합니다. 진주 YWCA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도 의장당 선거 파행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의회를 비판했습니다. 감시와 견제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 시민 대표에서 보내드렸는데 원을 구성하지 못하고 이걸 너무 이렇게 장기간은 굉장히 우려되는 일이죠. 사천시 의회는 지난 7월 초 후반기 의장 선거가 파행으로 끝난 뒤 아직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철 의장 후보가 단독 출마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세 번의 임시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비새누리당 쪽은 찬반 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쪽에서 단독 출마로 당선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투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9월 추경안과 조례안 심의 등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했는데도 시의회가 감투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기 운영 계획대로 의회가 됐으면 9월 19일부터 개원을 해가지고 9월 한 말경에 추경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례적인 의회 파행에 일각에서는 주민 소환이나 시의원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사천시의회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합의를 이루고 의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인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함양 농협 직원의 26억 원 횡령 사건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최근 사건 수사를 종결하면서 횡령 혐의를 받은 직원 이모 씨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횡령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 현직 임직원 등 8명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과 범인 도피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운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여러 선사들이 동맹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진해운이 속한 해운동맹도 이번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는 곳이 없어 한국 위상마저 추락하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같은 해운동맹에 속해 있는 선사들은 배를 공유하며
화물을 실어 나릅니다. 한진해운의 소속은 CKYHE, 중국의 코스코, 타이완의 양민과 에버그린, 일본의 K라인 등 5개 선사가 소속돼 있습니다. 문제는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 이들 동맹선사 화물 9만 개도 압류되거나 아예 입항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진해운도 우리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굉장히 급한 화물들이 지금 중국 쪽에서 기다리는 화물들이 많거든요. 또 저희들이 이리저리 요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요구를 해도 내부 사정상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게 답답할 뿐입니다. 한진해운 화물을 실은 동맹선사들은 한진 화물을 부두에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싣고 다녀 다른 화물 수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만 당국은 일단 이 화물을 부산항으로 가져온 뒤 다른 선사 배에 실어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부산항으로 이게 가져오게 해서 그것이라도 어떻게 좀 처리해서 다시 대실크 나가게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동맹선사들은 한진해운이 혹시 회생하더라도 동맹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한진해운과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사이 한국해운업의 위상도 함께 추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남해 바다에서 이뤄지던 모래 채취가 이번 달부터 중단돼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취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건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레미콘 업체, 레미콘 원료인 모래를 쌓아둔 야적장이 비어갑니다. 바닷모래 공급이 이달부터 끊긴 겁니다. 이대로라면 모래 재고가 이틀이면 동이 납니다. 천누배를 공급한다 하게 돼 있다면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분적으로 또 회사도 선별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출하를 할 수 없다. 남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모래 채취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1년. 국토교통부가 기간 연장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의 협의 의견이 필요한데 두 부처가 줄다리기 하는 사이 기간은 지난달 31일로 끝났습니다. 쟁점은 지난해 나온 어업 피해 조사에 대한 재검증 여부. 어업 피해가 미미하다는 결과에 대해 해수부는 자체 검증 결과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며 재검증을 하자고 합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인된 기관의 조사 결과인 만큼 재검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월부터 시작된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관련 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모래 수급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플랜 B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저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남의 알고는 이게 지금 대안이 없어요. 일부 어민들은 채취 연장에 반대하며 다른 공급처를 찾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정부 부처 간의 갈등으로 어민의 불만은 쌓이고 건설업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 날씨가 참 불안정합니다. 벌써 사흘째 소나기 예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창원을 비롯한 동쪽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강수량 살펴보면 5에서 40mm로 주로 오후 시간대 지나겠고 돌풍을 동반해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막바지 더위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주말까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날씨는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남해안 지역은 14일과 15일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구름량 적은 모습이지만 곳곳에 안개가 자욱한데요. 낮까지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21도, 내륙 지역은 20도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론 선선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한낮에는 밀양 29도, 창원 28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진주 18도, 거창 1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남해 29도, 산청과 거창 2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높은 보존가치와 예술성을 인정받아온 함양농요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됐습니다.
의령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 어촌 개발 공모 사업에 8개 분야 모두가 선정됐습니다. 밀양시가 밀양 출신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김병지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창녕군이 개성면 축사 밀집 지역에 26억 원을 들여 습지를 조성해 비점 오염물질을 줄일 계획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남해 창선면 가인리 화석산지에서 발견된 화석을 4개국 공동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세계 최초 중생대 백악기 도마뱀의 발자국 화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자국을 담긴 도마뱀은 한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류 도마뱀이라는 뜻의 네오사우로이데스 코리아엔시스로 명명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급 학술지 백악기 연구 온라인호에 게재됐습니다. 창원시가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내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터 매입 계약금 20억 원과 설계비 4억 원 등을 확보하고 지난 5일 설계 공모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서 복합스포츠센터는 옛 중리초등학교 터를 활용해 약 315억 원을 들여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을 비롯해 문화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거창군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밥사용 쌀 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쌀 수입을 중단하고 쌀 재고량 증가와 쌀값 폭락의 원인을 파악해 쌀 소비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의회는 대정부 촉구 성명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기관에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